안녕하세요. 원대비입니다. 주식시장 요즘 핫하죠. 고점을 돌파를 하고 또 밀리고 그러는 와중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종목이죠. 자, 얼마나 알고 계신지 한번 먼저 살펴보죠. 삼성전자 주봉 차트입니다. 2016년도, 17년도, 18년 접어서면서 요때 삼성전자는 50대 1 주식 분할을 갖다 실시를 했습니다. 250만원 정도인 주가를 50대 1, 5만원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주가는 주식 분할 이후 하락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시장도 안 좋았었죠. 그리고 다시 2019년 저점을 갖다가 3만 7천원 정도에서 찍고 작년 상승세 그리고 코로나19 터지면서 급락이 나타납니다. 자, 시장이 급락이 나타났을 때 과연 어떤 종목들을 샀어야 되는지 혹은 또 삼성전자를 정말 사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는지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해요. 삼성전자라는 주식 또는 기업 가장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시가총액도 그만큼 크고요. 보게 되면 우리나라 거래소 코스닥 합쳐서 한 2,000개가 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 315조, 삼성전자 우선주가 또 한 38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중이 20%입니다. 이 한 기업의 주가가 전체 시장 비중의 20%다. 이제 상당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의 어떤 기업 가치 혹은 실적 이런 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요소도 상당히 크죠. 그 부분은 뒤에서 설명이 나갈 겁니다.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만 살펴볼게요. 매출 비중 추이입니다. 2019년 12월 기준이고요. HHP 네트워크 시스템 컴퓨터가 46%, 그 다음에 D램, 낸드 플래시, 모바일 AP가 28%, TV 모니터 등 가전이 한 19%, 그 다음에 스마트폰, LCD TV 패널, 패널이죠. 패널이 한 13%. 이제 이러한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어떤 비중, 시장 점유율이 43%, 스마트폰 패널이 43%, TV, 기타 등등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아시다시피 반도체 시장 내지는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글로벌 1, 2위를 갖다가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죠. 가장 최근 기사입니다. 2020년 6월 24일 삼성은 미국에서 스마트폰 온라인 점유율이 37%로 애플을 바짝 추격했다는 기사가 떴어요. 애플이 미국 내에서 38%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37%, LG 11%, 그 다음에 모토로라 5%. 이런 식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기업이 상장이 선전을 하고 있죠. 근데 결국 주식이라는 걸 어느 시점에 어떻게 사서 어떤 전망을 갖고 가져가느냐. 이제 이게 관건이 되는 거겠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이제 시장의 방향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드렸었어요. 저는 선물 옵션, 주로 이제 코스피 200 선물 옵션을 거래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이 시장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어떤 시총 상위 종목들이 이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클 때도 있지만 어찌되었건 삼성전자가 지수 컨트롤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신가요? 코스피 200 지수, 또 코스피 200 지수 선물 옵션 이런 어떤 파생 상품에서 자 한번 보시죠. 다른 어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갖고 이 지수를 컨트롤하는 것보다 삼성전자 한 종목을 갖고 컨트롤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장 상황에 있어서 실적이나 이런 거가 뒷받침되면 끌어올리기도 하지만 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급락을 시키기도 하고요. 또는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을 시키는 듯 하다가 다시 돌변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 하나만 먼저 살펴볼게요. 삼성전자가
지금 뭐 이제 45,000원 정도에 매수를 했다고 칠게요. 거의 이제 최저점 부근이죠. 자, 수익이 얼마나 났나요? 5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 정도. 그리고 55,000원 됐을 때 이제 20% 수익이 났겠죠. 물론 이때 정리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만큼 지금 삼성전자를 사서 최저점 기준이에요. 그쵸? 평균 단가들은 뭐 각자들 아실 거예요. 과연 얼마나 수익이 났냐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 종목이 못 가는데 삼성전자를 더 많이 사고 혹은 삼성전자에 목을 매느냐. 먼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대한 경험이 적거나 혹은 또 뭐 배당을 또 노리거나 내지는 뭐 5년, 10년 뒤를 내다보면서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하겠다. 이제 이런 어떤 명분, 이유를 갖다 대시는데 좀 솔직해지자라는 거죠. 예. 수익들 많이 내고 싶어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장에서 어떤 것들을 참고해야지 똑같이 1,000만 원을 샀는데 어떤 종목은 30%, 40%, 하물며 100%가 나오는 상황이 되는데 삼성전자 사서 기다렸더니 끽해야 15%, 20%가 났다. 어째도 상당히 리스크한 상황에서 주식을 매수를 했어요. 내지는 시장의 어떤 저점에서 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률 격차가 상당히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판단을 할 때 최소한 이 시장의 어떤 원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부분을 알고 접근을 해야 되겠죠. 제가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갖다가 공개를 합니다. 자, 삼성전자 일자별 신용 현황이에요. 보시게 되면 빨간색이 삼성전자의 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융자 잔고, 잔고율 뭐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삼성전자 주가가 꺾이기 시작할 무렵에 융자 잔고가 어떻습니까? 확 늘어나죠. 주식이 싸지다 보니까 내지는 하락을 하다 보니까 신용 매수 물량이 들어와요. 신용 매수 물량이. 자, 이것만 보면은 뭐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죠? 여기에도 차트가 표시가 되지만 오른쪽 아래에도 이제 차트가 표시가 되니까 같이 함께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카카오 한번 봐보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뭐 아주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주가가 하락할 때 신용 물량은 거의 보합세. 그리고 주가가 반등 흐름이 나타날 때 이제 신용 물량도 올라갔고요. 그리고 또 한번 피크를 칠 때 주가가 급등이 나타나니까 이 신용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다시 주가 흐름을 타고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이 조정 구간에서 이게 거의 한 달 정도는 돼요. 그래서 이 꼭지 부분에서 신용 물량 자체가 늘어났던 것들이 주가가 이제 올라서자 다시 한번 꺾이죠. 물량이 꺾이니까 어때요? 한 단계 더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죠. 그리고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삼성물산 이것까지만 보겠습니다. 삼성물산은 어떻게 됐느냐? 주가가 이제 급락이 나올 때 신용이 같이 꺾여 내려옵니다. 신용 물량이. 한마디로 신용을 갖고 있던 물량 자체가 많지도 않았지만 주가가 꺾이자 신용 매도 물량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같이 카카오하고 되게 비슷한 흐름이죠. 주가가 여기는 더 올라서요. 그러니까 신용에 대한 어떤 압박감이 생각보다는 덜하다. 그래서 뭐 주가 흐름 자체가 뭐 한 74,000원 이제 급등이 나타난 거죠. 고점을 어쨌든 거의 이제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섭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다. 이걸 갖고 주식을 매매해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이 정도는 알고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죠. 종목들이 2,000개가 넘는데 내가 그냥 잘 안다는 종목 혹은 유튜브에서 봤다는 종목 그런 종목들로 수익 내기는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거.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삼성을 좋아하시는 삼성 바들도 있으시죠? 아래는 차트가 나올 테니까 같이 한번 봐보시고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NC소프트 뭐 이런 바이오주, 게임주, 내지는 바이오, 그 다음 언택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이번 시장에서 상당히 이제 상승세가 두드러졌죠. 그래서 40만 원대에서 지금 100%가 넘어서는 선이고요. 삼성 SDI 고점 돌파했죠. 삼성물산 고점 부근이고요. 삼성 SDS 고점까지 못 갔어요. 얘도 조금 약한 모습 보이죠. 삼성전기 고점 부근
삼성생명 못 가죠. 그리고 삼성화재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다양한 어떤 종목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 호텔 신라 더 못 가는 상황이죠. 종목별로 어떤 이제 수급 상황이라든지 혹은 또 시장과 맞물려서 어떤 호재나 악재들이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겠지만 결국 삼성전자는 예나 지금이나 이 시장을 움직이는 뭔가 지수 컨트롤용으로 많이 사용이 됐다. 그래서 얘가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창사 일의 최대 실적이다. 한번 옛날 자료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고점권에 미리 반영을 했다가 실적 발표가 나오는 날 뭐 주가가 하락이 나타났다든지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뭔가 별로 어떤 호재나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스물스물 하면서 올라간다든지 그리고 고점권에서 뭔가 등락이 나타나고 아래로 슈팅 그리고 반등이 나올 때 어땠나요? 네, 이런 상황이었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살펴볼게요. 보게 되면 제가 종목 고르는 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영상이 있는데 이거는 코덱스 200 ETF입니다. 종목을 고를 능력이 안 된다. 내지는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 차라리 ETF를 갖다가 생각해 보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자, 지수 자체가 지금 2만원대에서 이거는 코스피 200 지수를 거의 그대로 추종을 하다 보니까 이 코스피 200 지수 내지는 코스피 지수라고 보시면 되세요. 2만원대에서 얼마 정도 올랐나요? 거의 한 40%가 올랐죠. 저점 대비해서 지금 코스피 지수 자체가 40% 정도 올랐었어요. 근데 얘는 그렇게 못 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ETF보다 못 가는 종목을 사서 부여잡고 있는 것보다는 시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 때 이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자, 작년 같은 경우는 달랐죠. IT나 반도체가 시장을 갖다가 이를테면 이끌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시장은 어때요? 급락장이 나타나고 또 동학개미들이 시장에 대거 참여가 되면서 자, 너도 나도 주식들 하면서 삼성전자 뭐 안 갖고 계신 분들 없죠. 옛날에 200만원, 220만원 넘어가고 할 때는 비싸니까 잘 안 사세요. 근데 지금은 5만원, 47,000원이면 사니까 삼성전자를 갖다가 다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 편입을 시킨단 말이죠. 그런 종목들이 더 못 가더라 라는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까지는 차익, 비차익, 즉 프로그램 매매에 따라서 많이 움직입니다. 웩도독이란 얘기도 들어보셨죠? 웩도독이 뭡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거죠. 그래서 파생 상품이 이 시장을 갖다가 흔드는 상황들이 주기적으로 발생을 해요. 아주 예전보다는 이제 거래량이나 파생 상품 참여율 자체가 낮아지다 보니까 그 현상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기관, 외국인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내가 사야 될 때 왜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지 내지는 삼성전자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 여러분들이 그냥 익히 아실 만한 종목들이라는 거죠. CJ제일제당 상당히 무겁게 하락세를 걸으면서 둔탁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급락 나오고 나서 100%가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상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죠. 뭐 그리고 또 오뚜기 그런 어떤 이제 식음료 이런 어떤 음식료 업종들 그리고 뭐 언택 관련주라고 할 수도 있겠죠. 게임주들 뭐 웹젠 뭐 네오이즈 또는 NC소프트 기타 등등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연령대가 되게 다양하시겠지만 조금 쉽게 접할 수 있는 종목들에서 찾는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과히 메리트가 있을까? 물론 시장이 이제 차근차근 안정세를 찾아가고 더 간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못 간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그냥 주식한다는 웬만한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데 그걸 누가 땡겨줄까요? 결코 이 시장은 호락호락하지 않고요. 그리고 누차 얘기를 드리지만 동학개미, 동학개미가 이 시장을 끌어올렸을까요? 아니죠. 동학개미가 참여한 숫자는 훨씬 더 많다고 하더라도 결코 이 시장을 움직이는 세력 자체는 더 큰 자금이더라는 거죠. 그들이 끌고 가는 종목들 결국 편승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고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단순한 자료 수급 현황 혹은 또 뭐 신용 융자
지금 뭐 대차 공매도는 관심 있게 안 봐도 되지만 그런 어떤 뭐 공매도 현황이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을 참고해서 결국 지금 시장이 실적 장세는 아니잖아요. 예, 유동성 장세입니다. 뭐냐? 시중에 유동자금이 많다 보니까 와 해서 몰리고 있는 장세인 거죠. 그러다 보면 주식이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그냥 횡보하는 상황에서도 시장이 내려가지도 않고 횡보를 하고 있는데 주식이 올라가지도 않고 하락하는 종목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고 또 옛날 자료들을 한번 리서치 자료들에 상당히 좋은 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 살펴보면 앞으로 시장이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 예, 이런 어떤 판단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